오케이. 네, 알맹이 털기 21화죠. 21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번 굉장히 난이도 높은 경우의 수에서 거의 끝판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2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건 난이도 5개 이상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약간 수수께끼 풀이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신 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골아프다라는 건데요. 자, 잘 따라와 봐 주세요.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이거 실제 시험에 내면 시간 안에 풀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학급이 3학급이 있습니다. A학급, B학급, C학급 3학급이 있고, 학생은 3명,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3명, 2명이니까 학급의 숫자가 많은 애들이 뭔가 배치할 때 변수로 작용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 읽어보면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자, 분단이 2개가 있고, 그러니까 4행 2열 4x2 행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근데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급 학생이 올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분단에도 바로 앞뒤로 붙어있는 거는 안 돼요. 2개 조건이 그런 거예요. 또 같은 학급 학생을 똑같은 분단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같은 분단인데 한 칸 띄어 앉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첫째 줄과 셋째 줄에 앉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학생 번호가 똑같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를 경우에는 이 첫째 줄에 배치할 때하고 셋째 줄에 배치할 때하고가 경우의 수가 나눠지게 될 텐데, 지금 이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스텝에서는 지금 구상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스텝 1. 일단 어떻게 구상할까?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민감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B, C 학급 중에서 가장 민감한 애는 A, B 학급이죠. 그러면 돌려서 생각해보면 A 학급을 구하면 B 학급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여기선 A 학급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C 학급 배치시키고, 그 다음 B 학급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제 A 학급부터 먼저 이제 상황 정리를 좀 하고 배치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첫 번째 줄에 만약에 A 학급에 한 명 학생이 배치가 되고 나면 그 주변 십자 구간에는 배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고려하면서 배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배치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상황을 놓고 보면 어쨌든 8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일단 A가 어떻게 배치돼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A 학급 학생이 첫 분단에 배치가 되고 나면 지금 2행 1열 그리고 2행 1열 구간과 1행 2열 구간에는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분단의 두 번째 열, 그리고 뭐 가장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분단에 배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런 거죠. 되겠죠? 자, 그래요. 근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보느냐, 여기 상태에서 C를 배치하는 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C를 배치를 할 때 보면 지금 여기 네 번째 줄을 주목해 주세요. 넷째 줄이 지금 2칸이 비어 있죠. 지금 우리가 A를 배치하는 상황에서 이게 기역자나 니은자로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니은자 형태로 비어 있거든. 이렇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C를 배치할 때 C가 어느 구간인가 딱 강제적으로 배치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 오른쪽 아래 자리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B도 C도 어쨌든 붙어서 배치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저기다가 C나 B를 배치해 주지 않으면 다른 학급 애가 그 자리에 동시에 배치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B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C를 갑자기 C, C, A, A, A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여기 B, B, B를 어떻게 배치할 거예요? 배치가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실패 케이스지. 그래서 일단은 C가 오른쪽 아래 끝자리에 오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요거 납득돼요? 그쵸?
일단 요 첫 번째 상황이 제일 그래도 납득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상태에서는 C가 지금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C는 어차피 양옆으로는 못 봤죠 지금. 그러니까 셋째 줄 2분단이랑 넷째 줄 1분단 C 양쪽 위아래로는 왼쪽 북쪽 서쪽으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더 있을 텐데, 자, 여기 귀찮으니까 자 1번 시나리오를 좀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옆에다 붙일게요. 이렇게. 자, 지금 똑같은 케이스인 건데 1번에서 연속된 케이스예요. 이때 C로 붙을 수 있는 케이스라는 거는 여기 하나, 요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죠? 저기 요 두 개가 다른 케이스인 거죠. 근데 더 있나요? 그건 없어요. C는 어쨌든 양옆으로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서 지금 다른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 요번에는 C를 어디다 배치시킬 수 있냐면, C를 이제 아래쪽에다 배치시키지 말고요. 자, 요거 이제 지우면 다 지워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거 부분 지우개로 바꾸고 두 개 좀 줄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C를 아까는 이제 아래에 배치하는 건 끝났어요.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뭐가 있느냐면, 어쨌든 넷째 줄에 C가 무조건 하나는 와야 되죠. 근데 B가 붙지 않도록 C를 배치를 해야 돼요. B가 안 붙도록. 그러려면 요렇게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B가 같은 분단에 혹은 같은 줄에 중첩되지 않고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요렇게를 계속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에선 이 스텝도 길어요. 자, 똑같은 상황인 건데 지금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첫 번째 좀 잘 그려놔야 되겠다. 자, 제대로 그려보죠. 자, 최대한 이쁘게가 안 되는구만 오늘. 선생님 피곤해가지고 지금 막 야간 수업 막 하고 늦게까지 계속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또 끝나고 남아서도 조금씩 질문하고 하니까 힘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셋째 케이스 볼게요. 셋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A를, 자, 첫 번째에다가 배치는 할 겁니다. 그대로 배치는 할 건데, 요거를 요번에는 둘째 줄을 한번 비워볼게요. 아까는 둘째 줄을 채웠었지. 그걸 이제 둘째 줄을 비워가지고 일단 셋째 분단에 하나 놓고요. 요렇게 한번 놔볼게요. 요러면 어떤 상황들이 생성될 수 있을까요? 요번에는 니은자 배치가 지금 보니까 요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C가 일단은 저 가운데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C가 일단 이 자리에 하나 오고요. C가 사방에 붙을 수가 없으니까 요것밖에는 가능성이 없겠다. 그죠? 요 경우에는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복사를 해서 이제 하나 써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요번에는 C를 거기다 배치를 하는 건 좀 그렇고, 얘까지 들어왔네. 오케이. 뭐 자, 요번에는 지금 C를 거기다 배치시키는 건 어렵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쌤이 지우개를 선택하는 동안 머리를 굴려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C 구간을, C를 거기다가 배치시키는 거는 B의 자리를 틀어 막기 위해서였거든? 근데 지금 하나밖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그러하다면 일단 B가 안 붙게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죠? B가 붙지 않는 상황만 연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B가 같은 행이나 열에만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면 된다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C를 다른 자리에다 배치하는 걸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요런 형태의 배치는 이게 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끝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신에 그럼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자, 이번 케이스에서 요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신박한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댓글에.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자리를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죠?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그쵸? 이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얘도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근데 대신 요거는 그래도 A가 크로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더 커요. 그러니까 니은 자리가 지금 이렇게 니은 모양, 니은이 거꾸로 된 모양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C를 요 가운데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떠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C를 여기다 배치해 놓으면, C를 여기다 배치하면 어떻게 되죠? C를 여기다 배치했을 때는 요 자리에 오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는 B를 저 아래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옆쪽에 첫 번째 분단줄에 B가 겹치게 돼 있어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케이스로 끝나는 거고, 대신에 C를 다른 데다 배치할 수는 있거든. 그 옆에다 배치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가능성 있죠. 그쵸? 뭐 근데 이거 말고는 얘도 안타깝게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케이스로 배치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그죠? 오케이. 자, 지금 둘째 줄에 A가 없는 상황을 연출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은 넷째 줄에 A가 없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어떻게 배치를 해볼까? 자, 요번에는 지금 몇 가지 아직 안 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자, 3번 케이스로 가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쌤이 다시 그리는 동안 아이디어를 내보시라고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A를 더 배치할 수 있어요. A를 이제 어떻게 더 배치할 수 있냐면, 지금 1열로 어쨌든 배치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지금 첫째 줄에 계속 1분단에다가 A를 배치하는 걸 했었죠. 그럼 둘째 줄 1분단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를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거 말고는 더 없죠. 지금 둘째 줄을 비우는 것, 그러니까 둘째 줄을 안 비우고 채운 다음에 셋째, 넷째 줄에다가 하는 건 했었고, 그죠? 둘째, 넷째 줄? 둘째, 넷째 줄부터 먼저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 셋째 줄을 비우는 거. 가능성은 있긴 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시나리오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자, 아래쪽이 지금 기역자 형태 비슷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죠? 저 부분을 어쨌든 C로 메꿔주지 않으면 B가 애초에 B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C가 이렇게 오고 요렇게 오는 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C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어요. 그죠? 자, 근데 그거 말고는 또 없는 것 같아. 일단 두 개를 배치시키겠습니다. 지금 가능성 있는 것도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할까 했던가? 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재미는 있는데, 수수께끼 푸는 것 같아서 재미는 있어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 안배가 도저히 안 됩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배치되는 거 있었어요. 지금 어쨌든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있나요? 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더는 없는 것 같아요. 더는 없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위에서 2번 케이스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요 두 케이스 있죠. 요거하고 요거 두 케이스.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 보면 서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데칼코마니로?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두 번째 1번 케이스 있죠. 요것도 결국에는 데칼코마니가 있지 않겠어? 그죠? 데칼코마니 어떻게? 잘 보세요. 저 2번 케이스에 데칼코마니를 하나 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2번의 왼쪽 케이스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핫케이스틱을 치면. 그럼 반대로 배치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2의 첫 번째 분단, 그리고 셋째 줄, 그리고 요렇게요. 요렇게 하면 데칼코마니 되는 거잖아. 그죠? 요것도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둘째 줄의 첫 번째 분단, 그러니까 2분단의 첫째 줄에 입력하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처음 시도한 거예요, 사실상.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정리가 되게 되면 얘도 케이스는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얘도 지금 얘는 심지어 여기가 이렇게 십자로 지금 비어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저 자리를 무조건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다 C를 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아랫자리밖에 올 데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배치가 없어요. 그죠? 그쵸? 저 가운데가 비어져 버리는 순간 그렇다고 C 주변에다 뭔가 놓을 수도 없으니까 아까와 상황이 똑같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자, 4번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아직 A를 갖다가 두째 줄 2분단의 첫째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는 어차피 2분단의 첫째 줄에 배치하는 거는 지금 데칼코마니로 대부분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만일에 자, 미리 그려놓고 출발할게요. 이건 귀찮으니까. 무슨 이렇게 경우 수가 많아요. 많은 걸 할 거야. 뭐냐면 1번 케이스를 연장하는 거를 택할 거예요. 요 케이스들을 연장을 시킬 건데 지금 저게 보면은 첫째 줄하고 둘째 줄하고 셋째 줄에 저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저거를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배치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180도 방향, 180도 위아래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능하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도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어렵죠. 도대체. 그리고 쌤이 말을 하는 거 자막 나갈 때마다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최대한 덜 하든지 천천히 하든지 할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선 요 오른쪽 위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거 올려서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자, 여기다가 C를 그러면 무조건 이 오른쪽 위에 하나는 배치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 셋째 줄, 1분단의 셋째 줄에 배치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자꾸 주먹대로 확대될까 얘. 요것도 있죠. 그죠? 둘 다 되죠? 자, 근데 그거 말고 더 있을까?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얘를 거기다 배치하지 말고 그 옆이나 아래쪽에 배치한다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대각 방향으로 하나만 배치해주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12가지 있습니다. 와, 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요. 지금 12가지 케이스를 나열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 좀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각각의 자리에서 B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C가 배치되는 데 있어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 12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이제 스텝 3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자, 스텝 3 여태까지가 스텝 2였어요. 올라가 볼까? 여태까지 스텝 2였거든요. 자, 스텝 3에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12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아까 다 룰에 보면 다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교탁에 같은 분단에 배치가 되면 번호가 적게 딱 세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C 학급은 2명밖에 없으니까 작은 번호 애랑 큰 번호 애가 앞뒤로 배치될 수밖에 없죠. 한 분단에 들어가면 얘네 둘은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처럼 굴겠죠. 순혈이 없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몇 번이냐면 요 1번의 가운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4번의 가운데예요. 얘네 두 개는 공통적으로 한쪽 분단에 뭉쳐있죠. 이런 경우에는 번호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C가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을 잘 살펴보면 분단이 분리가 돼 있죠. 분단과 줄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앞뒤로 번호를 바꿔서 배치하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1번의 셋째 케이스를 봤을 때 여기에 1번 학생하고 2번 학생 오는 거랑 2번 학생하고 1번 학생 오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죠. 두 개가 이제 분리된 케이스인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2가지 케이스가 들어왔는데 이들 중에 12가지 케이스들 중에서요. 총 10가지 케이스는 C가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20가지가 들어와요. 두 개를 곱해서. A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지금 붉은 핑크색으로 동그라미 2개 되어 있는 애들은 한 가지밖에 오지 못하니까 총 몇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는 결론을 내보면 10가지 케이스는 C가 앞뒤 자리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이펙토리얼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사건 나머지는 더하는 거죠. 원래 더하는 사건인데 지금 뭉뚱그려서 곱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바뀌는 게 10개가 있다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케이스들은 C가 자리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총 2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C의 배치를 마무리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 같은 경우는 같은 분단에 배치된 게 아닌 케이스들은 전체적으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A는 어쨌든 간에 3명이 배치되다 보니까 반드시 한 분단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그림 다 확인해 보세요. 1분단이 됐든 2분단이 됐든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하다면 A 입장에서는 A 학급은 이제 겨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번, 2번, 3번 1번, 3번, 2번 2번, 3번, 1번 이런 식으로 배치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단이 다르니까 다른 쪽 분단에 2번, 3번 배치하고 다른 쪽 분단에 맞은편 분단에 1번 배치해도 되는 거예요. 분단은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총 3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1, 3번이 분단으로 연결되고 1, 2번이 분단으로 연결되고 2, 3번만 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와도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은 줄에는 뭐 서로 다른 줄에 교탁에 가까운 데에 학생 번호가 낮아야 된다는 규칙이 없거든요. 지금 같은 분단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2가지 상황에다가 A 입장에서는 3가지가 곱해지는 케이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C 다음에 A 배치되는 거는 22가지 곱하기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B를 배치를 해야 되죠. 지금 B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세요. 사실상 B는 A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런 거를 알 수 있죠. 지금 B는 A랑 똑같거든. 맞죠? 그러니까 B도 3가지가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B가 들어가는 자리까지 해서 3명의 학생이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쌤이 여기다가 샘플을 사실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지금 3번의 맨 오른쪽 케이스 있죠. 이건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의도해서 샘플을 하나 그려놓은 건데, 요 녀석은 지금 A가 2분단에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외적인 거 그림 볼래요? 전부 A가 1분단에 배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12가지가 A가 다 1분단에 배치되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쌤이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걸 지금 빼놓은 건데 2분단 케이스를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A가 1분단에 2명이 배치되는 경우와 A가 2분단에 2명이 배치되는 경우가 데칼코만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2번의 첫 번째 케이스하고 3번의 끝에 케이스가 데칼코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분단에 2개와 2분단에 A 2명 앉는 게 서로가 데칼코만인데 분단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1분단에 A가 2명이 앉는 케이스가 12가지, 2분단에 A가 2명이 앉는 케이스가 12가지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카운팅을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것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있겠어요?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죠. 이거 1번에서 했던 것처럼 1번, 4번 케이스가 지금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1, 2, 3, 2, 3, 4분단에 했었거든? 그럼 이게 또 똑같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칼코마니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스텝 4에서 사실은 뭘 생각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곱하기 2가 더 들어와야 돼요. A의 1, 2분단으로. 요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제 곱하면은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9 곱하고 18에다가 22 곱해야 되는 거니까 360에다가 84, 32를 더해서 8이 16이네요. 396까지가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풀겠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킬러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는 그냥 진짜 다 풀고 똑똑한 친구들이 시간이 좀 남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한번 도전해서 정복해보고 싶어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정말 어렵고 학교에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 그래도 한번 건드려봤다. 네, 그런 거에 의미를 가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다 틀린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되겠구나. 멘붕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 다음 번부터는 또 조금 더 쉬운 문제들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좀 재미난 문제들이 앞에 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요청이 있어서 몇 개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경우의 수, 알미기 털기, 이게 7탄일 거예요. 7번째인가 8번째가 그럴 건데 다음 회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